안녕하세요. 치과의생사를 위한 투명규정 기초 이론 강의를 함께할 일상 기쁜 하루 치과 실장 전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투명규정과 어태치먼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투명규정이란 무엇인지, 투명규정의 장단점과 적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투명규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태치먼트는 무엇인지, 또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투명규정의 이해입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치아가 삐뚤삐뚤하거나 또는 치아가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앞니가 물리지 않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고치고 싶어서 치과에 내원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치료 방법을 우리는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명규정은 무엇일까요? 브라켓이나 와이어를 사용하는 기존의 교정 방식과는 달리 투명한 플라스틱 장치를 이용해서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교정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치아 이동 원리입니다. 치아에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치아가 서서히 움직이게 되는데요. 힘을 주는 인장 측에서는 치주인대와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되면서 조골세포에 의한 골 침착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힘을 받는 압박 측에서는 치주인대가 압축되고 혈관이 축소되면서 파골세포에 의한 치조골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앞쪽 뼈를 열심히 녹이고 뒤쪽 뼈는 새롭게 채우면서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정교한 진단을 통해 수립된 계획에 맞춰 또 정교하게 변형시킨 투명 장치를 꾸준히 착용하게 되면 치아에는 약하지만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져 치아가 조금씩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투명규정 장치가 가지고 있는 탄성을 이용합니다. 투명규정 장치를 치아에 착용하면 장치가 치아 전체를 감싸고 움직이며 장치의 탄성에 의해 교정력이 가해집니다. 셋업을 통해 치아를 이동시킬 위치를 미리 예측하여 장치를 제작하는데요. 즉, 장치를 치아 이동 후의 모습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작된 장치를 착용하게 되면 장치의 소재가 치아를 미는 힘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치아가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소재의 복원력, 즉 탄성이 교정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주 동안 한 장치를 꾸준히 착용하면 치아가 계획된 위치로 이동됩니다. 즉, 투명규정이란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의 장치를 순서대로 장착하여 치아의 점진적인 이동을 유발하여 치아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교정 방법입니다. 이러한 치아 교정에 필요한 과정을 디지털화한 것이 바로 디지털 투명 교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투명 교정의 장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신미성입니다. 기존의 브라켓 장치와 다르게 투명한 장치이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가 없어 부담감이 적습니다. 다만 변색의 우려가 있어 환자에게 관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장치의 탈착이 가능합니다. 장치가 치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장치를 잠시 뺄 수도 있고 특히 식사할 때 장치를 빼고 드시기 때문에 불편감이 없고 먹는 것에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칫솔이나 치실, 치간 칫솔 등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해 구강 위생 관리가 수월합니다. 투명 교정은 철사가 찌르는 통증이 없고요. 뺨이나 잇몸에 자극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또 투명 교정은 치근 흡수가 거의 없어 부작용이 적은 치료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초기에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손상된 치근의 배각질이 재생될 수 있으므로 치근 흡수가 잘 발생하지 않고 브라켓 교정에 비해 치주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또한 매회 진료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안으로 짧고 내원 횟수도 적어 환자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브라켓을 붙일 때처럼 술자가 할 수 있는 실수가 거의 없으며 브라켓이 떨어지거나 와이어가 탈락되는 등의 응급 상황이 적습니다. 디지털 셋업 서비스가 가능한 일부 회사에서는 치료 시작 전 치아의 최종 교정 후 배열 모습을 미리 확인 가능한데요. 이러한 3D 시뮬레이션 유무에 따라 교정 동의율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범랑질 형성 부전증이나 아말감과 기존 보철물로 인해 브라켓을 붙이기 어려운 분들도 수월하게 교정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악기 연주자나 연설가 등 직업에 관계없이 교정 치료가 가능하며 운동할 때 사용하는 마우스피스와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유지장치나 치아 미백장치, 이갈이 장치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정이 재발했을 경우에도 이전 장치를 다시 장착하면 재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 교정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마지막 최종 장치까지 착용한 환자들 중 교정 마무리가 된 환자분들은 드물었으며 대부분 리파인먼트를 활용한 추가 교정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3D 프린터와 캐드캠으로 치아를 셋업한 후에 장치를 제작해도 실제 치아 이동 결과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치주인대와 치조골에서 흡수되는 힘과 시간에 따른 투명 교정 장치의 응력 감소, 환자마다 다른 치관과 치근 모양에 따른 생역학적 차이, 장치의 피로 누적, 장치의 디자인이나 치아 이동 설계 방법의 차이, 그리고 환자의 협조도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치 분실 가능성이 있으며 분실 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명 교정의 한계입니다. 과거에 비해 3D 기술과 더불어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투명 교정도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진 일부 회전 모멘트 발생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협조도에 매우 의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환자가 장치를 끼지 않으면 교정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투명 교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투명 교정 장치가 많은 발전을 해오고 예전에 비해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투명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모든 부정교합 치료에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치아 배열이 크게 틀어져 있거나 교합이 크게 맞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다른 교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은 전체 교정보다는 부분 교정에 조금 더 특화되어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요.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치아 사이가 벌어진 스페이싱 케이스입니다. 몇 달 전부터 위아래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시시로 치과에 내원하셨고 투명 교정을 통해 공간을 완전히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라켓 교정 후 투명 교정으로 마무리한 케이스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12번의 원심 각도가 단 2개의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 조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정 후 약간의 재발도 투명 교정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주로 교정 후 다시 공간이 생겨서 치과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 교정을 마무리하고 유지장치를 착용하지 않아 다시 공간이 벌어졌고 투명 교정을 통해 간단히 공간을 해소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상실 부위로 인해 주변 치아가 쓰러진 경우 보철이나 임플란트 공간 확보를 위한 업라이팅에도 효과적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 보철물이 수복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투명 장치를 이용한 소화 교정과 발치를 동반한 투명 교정까지 많이 확대되었으며 이렇게 미세한 크라우딩이나 위아래 치아가 반대로 물려있는 일부 반대교합, 윗니와 아랫니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 윗니가 아랫니를 너무 많이 덮는 과계교합까지도 투명 장치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딥바이트 케이스에서 브라켓 교정의 경우 하악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정장치 부착이 어려워서 상악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공간이 생겼을 때 하악의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명 교정은 상악과 하악 동시에 투명 교정 장치 착용이 가능해서 동시 교정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전체 교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명 교정은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심리 교정이 필요하신 분이나 기존 교정 치료 후 치열이 다시 삐뚤어지신 분, 특히 유학이나 군 입대로 치과 내원이 자주 어려우신 분들에게 유리한 교정 치료 방법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태치먼트의 이해입니다. 지금부터는 어태치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태치먼트란 영어 명칭 그대로 부착물이라는 개념인데요. 치아에 주어지는 교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치아 표면에 부착되는 작은 레진 부착물입니다. 치아색과 같은 색상의 레진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생각보단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어태치먼트는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맷돌을 움직이기 위해 힘을 주고받는 맷돌 손잡이처럼 어태치먼트는 둥글고 매끈한 치아 표면에 붙어 치아를 조금 더 잘 잡아서 움직여주는 손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태치먼트가 왜 필요할까요? 투명 교정 장치는 밀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원리로 교정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미는 힘을 증폭시키고 치아가 적절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한 어태치먼트의 액티브 서페이스라고 하는 경사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명 교정 장치의 특성상 로테이션이나 익스트루전, 엑시스 컨트롤과 같은 치아 움직임은 단순히 장치의 힘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어태치먼트를 부착하여 치아 움직임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태치먼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태치먼트는 크게 잡아주는 힘을 늘리기 위한 리텐션 어태치먼트와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액션 어태치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작거나 전체 치아가 언더컷이 작아서 장치가 잘 빠지게 되면 투명 교정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때 리텐션 어태치먼트가 치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주로 큰 움직임이 없거나 회전이 없는 소구치와 대구치의 현면이나 설면에 레진을 이용하여 부착합니다.
액션 어태치먼트는 회전이나 함입, 정출, 치축 개선 등 투명 교정기 자체만으로 움직이기 힘든 치아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이동을 위한 어태치먼트는 이동량과 이동 방향, 그리고 장치의 탄성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태치먼트는 투명 교정 장치의 유지력을 제공합니다. 치은면에 가깝고 교환면 방향의 사면에 부착해서 장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장치의 미끌림이나 회전, 뒤틀림 등을 방지해 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리텐션 어태치먼트의 기능이죠. 또 치아 이동을 위한 힘을 전달해 줍니다. 치아에 가하고자 하는 교정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치아 이동 효과를 상승시키는 액션 어태치먼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테이션 어태치먼트는 3도 이상의 회전 이동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원통 모양의 비스듬한 경사면의 형태로 힘을 받아 치아의 회전 이동을 유도하며 상하악의 견치 및 소구치에 부착합니다. 두 번째 익스트루전 어태치먼트는 치아 정출 유도에 사용하는 어태치먼트로 중절치와 측절치, 견치에 사용합니다. 어태치먼트의 경사면이 정출에 유리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힘을 받으면 경사면의 방향대로 치아를 이동시켜 정출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 엑시스 어태치먼트는 3도 이상의 경사 이동, 즉 근원심의 치축 개선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모멘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치아의 과도한 로테이션은 방지하면서 치아의 경사 이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합니다. 엑시스 어태치먼트는 모든 치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 어태치먼트는 장치 이탈 방지를 위해 장치의 유지력 증가를 돕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치아의 순 협측면 중심에 부착하며 주로 견치와 소구치, 대구치에 부착합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FAQ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